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이 계속 부상 중이고요. 로셀소, 레겔론, 델레알리 모두 못 나옵니다. 잠깐만, 근데 이번에 오리에는 나올까요? 그거 되게 궁금하네. 달림과 지구의 만남.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램파드가 가고 투엘이 당도한 첼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던 명장 투엘 감독이 첼시를 이끌고 토트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두 신구 명장의 대결, 아주 흥미로운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달림 바라보는 기분이었지. 네. 첼시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투엘 감독이 무리뉴 감독을 롤모델로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민 대답입니다. 즉답을 피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할 무렵 무리뉴 감독은 이미 너무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룬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마치 지구에서 달림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런 비유를 한 건데 적절한 표현이죠. 투엘이 한창 유스팀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시절에 무리뉴 감독은 이미 유럽을 제패를 한 뒤였으니까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 지금 한국의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바라보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내일 금요일 새벽 지구와 달림이 만납니다. 두 행성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도달하면 볼 수 있다는 슈퍼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텐데요. 두 명장의 첫 맞대결, 지구에서 위를 올려다보던 투엘, 저 하늘의 달림을 잡을 수 있을지, 슈퍼문은 누구에게 웃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다 필요 없고, 토트넘,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여부, 또 몸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마지막 골을 넣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리그에서는 1월 2일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골을 넣었었고, 카라바오컵 사흘 뒤였죠. 1월 5일 4강전 브랜트포드전에서 이제 골을 두 경기 연속해서 넣었던 게 마지막입니다. 그 뒤 리그에서는 어느덧 4경기 연속 무득점이고요. 그 사이에 공격 포인트는 도움 1개만 기록을 했어요. 어느새 득점 랭킹에서도 1위 모하메드 살라와의 격차가 3골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칼버트 레인도 골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위도 엄청난 성과이긴 한데요. 그래도 득점한 경쟁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치면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첼시를 만나고 손흥민이 투엘 감독을 만나는 거 좀 재밌는 조합이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첼시전 관련해가지고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이 좀 교차하는 대진이죠. 이게 굉장히 역대급 골, 버니전 골 때문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첼시전에서도 아주 먼 거리를 드리블에 들어가서 넣었던 멋진 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디거랑 약간 충돌이 있어서 퇴장을 당한 기억도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독일 감독이 이끄는 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독일 감독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바람직한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올 시즌만 해도 손흥민은 독일 출신의,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출신의 오스트리아 감독이죠. 하스니틀 감독이 이끄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포스트트릭, 한 경기에만 무려 4골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한 적이 있고요. 역시 독일 감독인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을 상대로도 득점이 있습니다. 클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르트문트 지도하는 시절에도 손흥민 선수한테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을 빼놓을 수는 없죠. 독일인 레브 감독이 이끄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해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골을 터뜨린 것 역시 손흥민 선수가 일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첼시의 새로 부임한 투엘 감독과의 맞대결도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농반 진반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이 계속 부상 중이고요. 로셀소, 레겔론, 델레알리 모두 못 나옵니다. 잠깐만, 근데 이번에 오리에는 나올까요? 그거 되게 궁금하네.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케인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이지만 케인 없으면 상대하기 쉬워진다, 이거 비밀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인이 없다고 망테크 타는 팀이 아니라는 걸 팬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감독과 선수들이 그런 의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램파드 체제였던 첼시와 붙었던 11월 대결이었죠. 그때는 무리뉴 특유의 내려앉는 축구, 잠그더라고요. 제자를 만나는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부임한 투엘 감독, 지난 주말 처음으로 치른 이제 번니전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때 2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내용도 유려했고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번니가 슈팅을 90분 동안 하나밖에 못했어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도 가미가 되면서 2L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3백으로 수비 라인을 정비를 했고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허드슨 오도이를 과감하게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주 대성공이었어요. 번니전에서의 오도이는 리그 최고 윙백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윙어처럼 공격하고 풀백처럼 수비하는 어떤 올라운더의 모습,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민첩한 스피드에 정확한 빠른 크로스를 또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팀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도움도 기록을 했고요. 경기 후에는 공식 MOM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만일 첼시가 지난 경기 기준으로 포메이션을 다시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된다면 3백의 오른쪽 라인이 굉장히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백의 일원인 아스플리쿠에타 그리고 오른쪽 윙백인 허드슨 오도이 둘 다 굉장히 좀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들이어서 이쪽에 왼쪽 윙어로 기용이 손흥민 선수가 되게 되면 정석대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수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필 이 두 선수가 또 번리전에서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자, 첼시는 투엘 감독 부임과 함께 분데스리가 출신 선수들의 부활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투엘이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발탁했던 퓰리식 굉장히 좀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좀처럼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티모 베르너를 과연 어떻게 되살릴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하베르츠는 좀 주마와 함께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 점검을 해야 이제 그 토트넘전 출전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외에 부상도 없습니다. 첼시 지금 굉장히 좀 폼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변칙에 능하고 팔색조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이번에도 3백으로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이제 번니와 다르게 투톱이 아니라 이제 평소처럼 원톱을 쓴다면 원톱에는 3백보다는 4백이 좀 더 맞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결국 또 관심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될 텐데, 지난 시합에서는 손흥민을 왼쪽에 두고 베르베이를 전방에 뒀단 말이죠. 비니시우스는 후반에 넣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높이가 좀 약한 것도 있어서 투엘 감독이 올리비에 지루를 선발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격수. 그래서 그러면 토트넘도 여기에 맞대응을 해서 비니시우스를 선발로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세피스 수비 때도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케인이 빠지면 더 지금 공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양팀 감독들의 어떤 두뇌 싸움이 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또 수비 라인업을 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 원톱보다는 이제 그 비니시우스를 전방에 세우고 왼쪽으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 상대 오른쪽 라인하고 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지금 에이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어쨌든 이겨내면서 이번 경기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입니다. 분야 감독이 또 잠글 것 같아가지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 라인도 문제인데요. 하극상 파문으로 배제가 됐던 오리의 공백이 커서 복귀 여부 자체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첼시전에 복귀한다고 얘기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최소한 명단에는 무조건 들 것 같은데요. 출전 여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리 이적 무산되고도 대화를 길게 나눴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리에하고도 대화를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브라이튼을 빼는 건 좀 한 경기 정도는 그럴 필요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별 앙금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이 토트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죠. 한때 1위까지 올라갔던 기분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1경기에서 3승밖에 따질 못하면서 정말 추락을 해 있고요. 팬들 감독 경질 요구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첼시전 지면 여기서 와 정말 분위기 걷잡을 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만큼 절실한 토트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순위 팀들 격차 거의 없고 경기 수는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만일 금요일 새벽 첼시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사실상 10위권으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한 이때 이탈자도 많고 솔직히 운도 따르질 않으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투엘 감독의 첼시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토트넘 리그에서 첼시 상대로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손흥민의 원더골이 나왔던 2018년 11월 이후에 벌써 2년 넘게 첼시 상대로 승리가 없어요, 리그에서. 자,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바.